안녕하세요. 명예연구소 장원호입니다. 오늘은 특징상의 원인이 되는 면역학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나 혹은 신학기나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왜 갑자기 특징상이 시작되거나 혹은 더 심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면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 기능은 계절이 바뀌는 이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못된 면역 기능 때문에 틱이 발생한 것이라면 외부 환경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잘못된 면역 기능은 기저역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장 건강인데 장에는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장 건강 또한 면역 기능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면역이 어떻게 특징상과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렛 증후군을 비롯한 특장의 발병과 악화의 면역학적 기전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선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에는 PANS라고 해요. PANS는 PANS라고 하는데 Pediatric Acute Onset Neuropsychiatric Syndrome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판다스라고 하는 판다스 PANDAS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좀 저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스와 판다스는 모두 균들에 의한 염증 반응이나 자가 면역 반응을 통해서 되뇌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특징상이나 강박장애가 발생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판스는요. 여러 가지 균들을 통해서 이제 감기나 상부호흡기, 저희가 이제 보통 기관지라고 이해하는 상부호흡기 관염이라든가 혹은 부비동염에 감염이 진행되면 강박장애 혹은 특정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판다스는 여러 균들의 감염 중에서도 특정 균이 감염을 넘어서 자가면역 반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가면역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자가면역은 예전에는 아주 희귀한 질환으로 이제 생각이 되었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갑상선 저하증도 하시모토 자가면역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신경면역학이라고 해서 면역이 그냥 단순히 저희가 뭐 감기라든가 외부 적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뇌신경세포에 작용하는 면역 기능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특정 균의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 나쁜 균에 대한 항체를 만들거나 나쁜 균만을 잡아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 면역계가 민감해지거나 혹은 과활성화되거나 이상해져서 나쁜 균이 아닌 제 몸 안에 있는 세포나 기관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가 면역이에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감염으로 발생하는 특징상은 신경계 이상이 없어도 갑자기 발생하게 되고요. 강박장애나 편식 혹은 불안 혹은 감각장애, 뚜렛 증상, 행동감정변화, 기분장애, 잦은 배뇨, 수면장애 등의 증상만으로만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감염이나 자가면역을 알아볼 수 있는 생물학적 기준이 있긴 한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증상으로는 분명히 판다스 진단 기준에 맞는데 사람들이 생물학적 검사에서 감염균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자가면역과 관련된 항체 반응이 없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감염에 취약하고 판스나 판다스가 있어서 특징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 효과도 명확치 않았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역학적 원인을 의심하고 분명히 진단 기준도 있긴 하지만 틱뚜렛을 포함한 스펙트럼 질환의 생물학적 진단 기준이 현재까지는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고 생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감염균에 의해서 특징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징상과 관련해서는 판다스가 더 연관성이 있는데요. 판다스니까 판다, 귀여운 판다곰을 떠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판다스는 말 그대로 연쇄상규균과 관련된 소아 자가 면역 신경병입니다. 그래서 판다스로 발생하는 특장에는 갑자기 심하게 틱이 발생하고 강박과 같은 감정, 행동 변화, 잦은 배뇨 등이 이제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 신경병은 틱뚜렛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아에게 발생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연쇄상규균과 자가면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균 연쇄상규균, GAS라고 저희가 보통 하는데 흔하게 입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균입니다. 그래서 연쇄상규균 감염은
대부분 이제 인후염으로 나타나고 뭐 두통 및 복통, 발진 및 뭐 항문 주위가 가렵다든가 그런 증상이 이제 있기도 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미생물들이 몸 안의 면역 시스템에 따라서 갑자기 유해한 병원성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저희 면역계가 이에 대해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안에 흔하게 존재하는 연쇄상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상균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과도한 면역 반응이 문제입니다. 기저액에 속해 있는 선조체나 혹은 미상핵의 분자 구조가 연쇄상균의 분자 구조와 비슷해서 연쇄상균을 없애려는 과도한 면역 반응들이 뇌 심부에 있는 기저액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판다스의 이제 발생 과정입니다. 그런데 뇌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뇌혈관 보호 장벽이라고 해서 저희가 BBB라고 얘기하죠. 철저히 이제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뇌혈관 보호 장벽을 통해서 뇌는 평상시에는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호가 되고 외부 균들이 침입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장벽의 건강이 뇌혈관 보호 장벽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면역계의 기능이 장 건강과 이제 깊은 연관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평상시에 장 건강이 이러한 감염의 초기 대응이나 장기적으로 깊어지는 특징성과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징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신체 및 두뇌의 염증 반응과 관련 있는 장 건강과 그리고 이제 면역계의 안정성이 굉장히 틱이라든가 혹은 뚜렛과 연관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학적 요인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 정보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동영상들을 이제 추천해 드리니까 이런 동영상들을 확인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